안녕하세요. 공학 프로그래밍 자체 함수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그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현재까지 우리가 그 다양한 매틀랩에 대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공학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배웠죠. 오늘은 정말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에 해당하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를 했던 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매틀랩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반복문과 조건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반복문과 조건문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예를 든 것이 방정식의 근 구하기였죠. 그래서 중간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행렬과 연립방정식의 해법,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 그다음에 회귀 분석과 최소 제곱근과 같은 제곱법과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공학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수를 수치적으로 적분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이런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좀 고급스럽게 작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체 함수, 펑션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자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다시 말하면 음, 그 조건문이랑 그 다음에 반복문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그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기법들을 얘기했었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간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함수의 해를 구하는 그런 예제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1x 마이너스 5.9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그런 근사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중간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매틀랩에다가 이 스크립트를 하나 편집기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번 돌려보면 근이 이렇게 2.9456 21번의 그 이터레이션을 해가지고 2.9456이라는 그 근사해를 구하는 거를 배웠죠. 이때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그 보시는 것처럼 이 근이 2.5와 4.0 사이에 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5와 4.0 사이에 근이 있으니까 그 중간값의 정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반복을 한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하게 어, 그 몇 번 반복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큰 수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많이 10만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한 2, 30번만 돌리면은 충분히 중간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큰 수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 x의 3승에 해당하는 x left에 해당하는 y값, x right에 해당하는 y 값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개를 곱하면은 이 x left로 구한 y left랑 y right의 이 두 개의 곱이 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x를 중간값을 정해 평균값을 x left와 x right의 평균값을 구해서 새로운 중간값을 구하고 그 중간값에 해당하는 이 값을 다시 함수값을 넣어서 이 새로운 y new와 y left 또는 y new와 y right의 그 부호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였죠. 언제까지 이 새롭게 계산한 중간값에 대한 y 값이 0에 수렴할 때까지. 그러니까 0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아지면 그 절대값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아지면 이것이 이제 그 0에 가까운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를 0에 가까워진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근이라고 근사해. 그러니까 0은 아니지만 0에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면 이제 충분히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근으로 파악하는 거였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그 근을 프린트하고 그때 이 i는 이걸 몇 번 반복했는지 이 과정을 그래서 이 반복 계산의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21번을 돌리면 2.9456에 해당하는 그런 근을 구할 수 있고 그때 y 값이 우리가 그 어떤 그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아진 값이다. 그렇죠? 여기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에 해당하는 y new를 죄송합니다. y new를 이렇게 프린트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몇 번 그 21번째 했을 때 얘가 y new가 어느 정도의 값인지를 이제 볼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1.87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충분히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때 요 값을 갖게 하는 이 x 값이 근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전에 돌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하면은 이제 의문을 이제 몇 가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만약에 이게 꼭 이런 방금 전에처럼 그런 이 x의 3승에 해당하는 그러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근인 경우에는 2.5와 4.0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만약에 새로운 그런 방정식 다른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를 그 근을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이러한 그 방정식이 나오면 아까 앞에서 보았던 이 2.5와 4.0 사이에는 얘가 이거는 또 이게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이게 개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그럼 여기서 x레프트랑 x라이트 처음에 요 사이에 근이 존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두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이 존재하는 영역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쯤 근이 있는지 존재하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중간값의 정리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x 구간을 처음에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매틀랩에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요 x 레프트랑 x 라이트를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정할 때마다 만약에 이런 방정식의 개수가 매번 바뀔 때마다 우리 이 x 레프트와 x 라이트의 요 값들을 우리가 계속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본 다음에 이게 요 사이에 근이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인터랙티브하게 사람이 그걸 보고 거기다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럼 사람이 그때그때 지정해 놓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값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이 프로그램 속에서 그냥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는 확인하고 나서는 여기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와 3 사이에
3이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면 여기 되니까 여기와 여기는 음이고 양이니까 이 둘 사이에는 항상 근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x 레프트랑 x 라이트를 좀 집어넣어 주고 싶은데 그걸 이제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 이 여기에서 이제 근은 이 3차 방정식이니까 세 개의 근이 존재할 거예요. 세 개의 근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그래프인데요. 요 보시는 것처럼 요 y는 해가지고 요 그래프 요 함수가 이러한 그래프를 갖는데 그러면은 y 이퀄 0이랑 이걸 만족하는 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잖아요. 이 세 개의 근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다 구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중간값의 정리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세 번을 돌려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얘를 세 번을 써줘야 되나? 이 앞에서 했던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요 부분을 세 번을 써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이제 좀 프로그램답지가 않죠. 예, 반복되는 걸 다 그대로 써주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짜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그 의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how는 이러한 방정식에 대해서 모든 근세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만약에 근의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x left랑 x right를 넣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속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 중간에 특정 변수의 값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그 입력하는 그런 명령어를 입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그래프를 보고 입력해 줄 수 있는 명령어를 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변수명 우리가 이제 그 변수에 넣어다 넣을 거를에다가 input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 input이라는 거가 아,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이 명령어 창에서 요 명령 창에서 우리가 여기다 어떤 값을 넣어줄 때 그 값을 이 변수에다가 입력시켜주는 그런 명령어 체계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설명어 안내될 문구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작은 다운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xleft라는 값을 우리가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xleft equal 하고 명령어는 input이에요. input. 요거는 변수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었던 그 xleft 대신에 xleft equal input 해가지고 여기 value of xleft value of xleft를 집어넣으시오라고 equal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xleft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xleft는 그걸 input이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쳐주고 가로를 하면 이렇게 가로를 한 다음에 value of xleft equal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xleft를 우리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얘를 우리가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하는 순간 value of xleft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value of xleft가 3.5다 라고 하면 xleft가 3.5라는 값을 우리가 집어넣어 준 거죠.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xleft는 앞에다가 x 읽어드렸던 xleft 더하기 2 해가지고 우리가 프린트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돌려보면 value of xleft 해가지고 나오죠. 그럼 제가 3.5가 아니라 제가 2라고 2.7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7을 제가 엔터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이제 xleft에 2.7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2.7에다가
그럼 요거는 이제 프린트하지 않고 xleft를 2.7로 인식을 할 겁니다. 요 input이라는 요 명령어에 의해서. 그럼 2.7을 넣은 다음에 더하기 2 하면은 4.7이 프린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2.7만 넣고 아직 엔터를 안 쳤는데 엔터를 치면 우리가 4.7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input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여기 요 앞에 요거 작은 따옴표 요거는 이제 어떤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요게 그러면 요게 이렇게 안내 문구가 딱 나왔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제가 임의로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임의로 집어넣으면 그거를 xleft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엔 제가 2.7을 집어넣는데 2.7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2.7을 집어넣어서 2.7에다가 더하기 2 한 값을 우리가 xleft로 다시 집어넣으면 4.7이 여기 이제 작은 따옴표를 안 붙였으니까 4.7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원하는 그러한 값들을 우리가 이 명령어 창에서 일부분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인간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중간에 개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중간중간에 xleft랑 xright를 임의로 조정해서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how는 이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차 방정식은 세 개의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 개의 근이 존재하는 경우에 중간값의 정리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세 번 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 이용해야 되면 여기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었던 요 알고리즘이 세 번을 이 밑에다 계속 써줘야 돼요. 그거는 좀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럼 뭐 4차 방정식은 4개, 이걸 4번 카피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100차 방정식은 100번을 카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 추가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알고리즘을 미리 외부에 작성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기법이 존재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은 어떤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펑션이라는 것을 외부에다가 다로 마치 소규모의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반복되는 부분을 미리 M 파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한다. 그럼 그 모양은 어떠냐? 펑션 해가지고 요 결과물로 나갈 거가 이렇게 y1, yn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름입니다. 이름. my function은 제가 이제 요게 펑션을 선언하는 이름이고요. 이거 my function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써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그다음에 요거는 이 펑션에 들어가야 될 변수들, 작은 변수들을 우리 입력 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입력 변수들을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거를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어떤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다음에 end 이렇게 치면 이게 펑션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x라는 x1, x2, xm 해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y1, y2, yn과 같은 출력을 반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yfunc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그냥 이름으로 펑션의 이름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지어놓은 거고요. 얼마든지 요거는 이름이 뭐 AAA 또는 BBB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되는 변수의 개수, 여기서는 이제 m개죠. x1, x2에서 xm까지 변수의 개수와 출력되는 그 변수의 개수는 여기서는 n개죠. 요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함수의 이름은 제가 여기서는 myfunction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영문자로 시작을 했지만 반드시 언제나 영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숫자나 밑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end로 끝내야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펑션 해가지고요. 펑션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y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다 라고 해서 뭘 하냐면은 명령어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더하기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라고 해서 에디션이라고 하지 말고 my function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my function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대괄호인데 여기는 소괄호입니다. 그래서 my function x1 x2 이렇게 하고 end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항상 그 펑션 다음에는 end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 여기 소문자로 이렇게 쓰니까 여기 지금 에러가 났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요 경우에는 펑션은 항상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방금 전에처럼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x1, x2는 어디선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y는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요 y는 x1에다가 더하기 x2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다 라고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x1과 x2를 받아서 더하기 1을 해주는, 이건 뭐 너무너무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x1은 input value of x1을 집어넣어 해서 x1을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x2 해가지고 equal input value of x2 equal 그래서 x1과 x2를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사람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y1 앞에 y1을 우리가 my function은 아직 여기다가만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요걸 제가 저장해 놓겠습니다. 여기 강의에다가 프로그램 파일즈에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처럼 my function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my function으로 저장해 놓으면 여기 my function이 만들어졌죠. 요게 이제 제목이 my function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y1은 my function이라는 걸로 해서 x1과 x2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이걸 프린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는 세마이콜론을 할 필요 없이 요거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번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자 보시면 여기서 my function이라는 것을 제가 하면서 x1과 죄송합니다. 여기 2 x1과 x2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 my function을 부르면 요 my function x1과 x2가 여기 있는 요 개수는 이 개수랑 같아 됩니다. 그래서 x1은 지금 받아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x2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받아들여서 my function을 부를 거예요. 요 변수를 이용해서. 그럼 my function을 x1과 x2로 불러드리면 x1, x2 앞에서 제가 이제 입력을 할 건데 더하기 두 개를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로 1을 더해서 y라는 값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그 y가 여기 y1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얘가 프린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섹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섹션을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value of x1을 집어넣어라. 제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1.76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는 여기 value of x2를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6.76
0.71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어서 하면은 어떤 값이 엔터를 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치면은 여기 에러가 났네요. my 펑션을 함수로 실행한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이틀 세 번째 라인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대문자로 쓴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걸 소문자로 붙이면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방금 전에 이게 대문자로 쓰는 순간 검정색이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어떤 매틀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명령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문자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게 좀 문제가 있었고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제 x1을 다시 한번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럼 방금 전처럼 1.76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x2를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6.72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요 두 개를 더하면 두 개 더하면 7, 4, 그 다음에 8.41이 8.47이 되죠. 8.47에다가 더하기 1이었잖아요. 더하기 1. 그러니까 9.47이 나온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요거를 대문자로 쓴 순간 요게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실수하지 마십시오. 아주 미세한 건데 저도 이러한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펑션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그 반복되는 일들을 만약에 이게 두 개를 막 계속 두 개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이런 펑션을 계속 한 100번, 1000번 한다 그러면 이걸 미리 바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놔서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러한 것에서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펑션을 사용한다. 여기까지 잘못된 거죠. 여기 large f가 아니라 small f로 쓰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small f로 이렇게 쓰시고 small e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꼭 소문자로 시작이 된다라는 점 파악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x 세제곱 더하기 2.2 x 제곱 마이너스 11.2x 마이너스 6.7 이퀄 0의 모든 근사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가 하나의 또 트릭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x의 3승 더하기 2.2x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11.2x 마이너스 6.7 이라는 이러한 이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거면 요 x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지 이 해를 갖는 범위가 어딘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요거의 마지막 요 상수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요 범위에 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먼저 한번 그려보면 더 쉬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의 세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2.2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1.2 x 마이너스 6.7 인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한 마이너스 6.7이니까 마이너스 6에서 0.1씩 더해주는 거죠. 0.1씩 더해주면 여기다가 더하기 0.1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5.9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쭉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쭉 변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6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쭉 잡아 당기고 쭉 잡아 당겨서 거의 다 됐죠. 그래서 6까지 제가 X를 한번 표시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거 이퀄 요거의 3승이니까 여기 꺽쇠하고 3승, 요거 지금 엑셀로 제가 미리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하기 2.2 곱하기 X의 요거의 제곱 빼기 11.2 곱하기 X 마이너스 6.7 해가지고 이러한 그 y 값을, 요거에 해당하는 y 값을 그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놓고 여기 옆에 요 끝에 있는 요 조그만 요 네모점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여기 잡은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그래프로 먼저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잡아 당겨서 여기까지 Shift를 누르고 여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삽입을 하셔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러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 그냥 점으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점이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해서 우리가 분산형에서 그냥 이런 선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y에 해당하는 y0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y0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근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근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이 3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 마이너스 6에서부터 6까지 그렸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요거 마이너스 5에서부터 5만 그려도 충분히 그 그래프가 의미가 있는 그래프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근이 3개 있는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근을 우리가 그릴 때, 그럼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얘를 그래프를 이렇게 엑셀로 그려놓고 나서 이걸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매틀랩에서 바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5까지, 뭐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구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게 x를 우리가 나중에 그 어떤 바깥에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을 때 여기다가 fx를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놓으면 요 f가 뭐라고 할까요? 이 함수의 형태가 바뀌면 여기 이 펑션의 형태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편리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함수의 형태도 매번 그때그때마다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함수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 자체가 바깥에 펑션에서의 함수를 하는 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에 몇 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값을 정리해서 3번을 이렇게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펑션 함수의 핸들이라고 해가지고요. x로 정의된 함수를 이렇게 f 골뱅이 x 이렇게 가로 열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x에 해당하는 그 함수 형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의 3승. 근데 여기서 x의 3승인데 요 x를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요 그때 그 x를 이용해 가지고 정의되는 함수 f를 우리가 정의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x를 리니어 스페이스 해가지고 하면 이게 지금 100개의 x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배열이란 말입니다. 배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배열은 바로 그 거듭 제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x의 점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저기 거듭 제곱을 할 때는 앞에다가 x의 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2 곱하기 꼭 써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x의 점 그렇게 해서 배열이라는 거 배열의 한 요소에 제곱을 해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2에 곱하기 x 요거는 거듭 제곱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6.7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 함수를 정의해 놓은 다음에 y는 어떻게 정의하냐? 그냥 fx다. 그렇게 하면 x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100개로 이게 쪼개 놓은 거잖아요. 요 구간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x를 100개를 집어넣는데 f는 어디에 있냐? 바로 요렇게 정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정의되어 있다. x를 이용해서 만든 f가 요게 fx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것처럼 y 그 x에 해당하는 y를 적용해서 하면 이렇게 플러스를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지워버리고 클리어는 뭐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우리가 리니어 스페이스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해서 세마이콜론을 쳐주셔야지 안 쳐주시면 여기 뒤에 쭈루룩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f equal 한 다음에 골뱅이 x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x에 대해서 정의된 f값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뒤에다가 x의 함수 f의 그 정의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의를 어떻게 써주시냐? x의 3승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 이 앞에 x가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의 거듭 제곱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더하기 2.2에 x의 곱하기 빠졌습니다. 2.2에 곱하기 x의 점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2 곱하기 x 여기 이제 점을 안 써주셔도 되죠. 왜냐면 얘는 이제 거듭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듭 제곱만 할 때 여기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6.7 이렇게 해서 골뱅이 앞에다가 이렇게 x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세미콜론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y는 어떻게 정의하냐? y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y는 fx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을 쳐주셔야 돼요. 세미콜론 안 쳐주시면 이제 100개의 y가 쭈루룩 프린트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100개의 x를 리니어 스페이스로 마이너스 5회부터 5까지 100개로 나눈 다음에 그 x에 대해서 fx를 이런 식으로 이걸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걸로 정의하는데 그때 그 정의하는 방법이 보시는 것처럼 f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f 골뱅이 x 가로 여기 x 그 다음에 x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x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fx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여기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 fx의 형태만 바꿔서 나중에 함수를 불러주면 함수는 그대로 그냥 fx라는 꼴만 여기다가 fx라는 이러한 꼴을 그대로 넣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요 앞부분만 한번 바꿔주면 되는 거고 우리 중간값의 정리에 해당하는 f는 그냥 우리가 건들지 않고 그냥 fx라고 형태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얘를 플롯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롯 x, y를 우리가 실선으로 플롯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렸던 거랑 똑같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 그래가지고 좀 자동으로 하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보면서 여기 0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5와 한 3 사이에 뭐 근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근이 있겠구나. 이렇게 오면 여기 2에서 5 사이에 근이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지금 특별하게 한 게 지금 함수의 핸들이라는 거예요. 함수의 핸들. 그래서 골뱅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익명의 함수의 핸들을 우리가 임의로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형태를 여기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임의의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중간값의 정리에 해당하는 이 함수는 우리가 건들지 않고 계속 동일한 어떤 형태의 함수로도 이렇게 해서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단일 입력 x를 우리가 받으면 그 우리가 적절하게 그 x와 동일한 크기의 개수의 함수 값을 이렇게 우리가 y 값을 우리가 반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함수 핸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5에서 5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근의 개수와 근의 존재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그 확인하는 용도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까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되면 얘가 하면 이렇게 봤죠. 이렇게 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구나. 그러면은 근이 세 개니까 얘를 세 번 요 그래프를 중간값의 로직을 정의하는 그런 그래프를 함수를 바깥에서 불러들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세 개라는 걸 우리가 입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umber of root 해가지고 이걸 input 우리가 사람이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the number of roots 세미콜론. 그래서 그 해의 개수는 얼마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불러드리고 이 n 루트라는 거는 그 해의 개수를 이제 개수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 개수만큼 이 해의 개수만큼 요거를 이제 돌려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돌려주냐? 보시는 것처럼 반복해서 돌려주는 건데 그거를 for i는 1부터 n 루트까지 요 n 루트를 앞에서 읽어드렸단 말이죠. 요걸 n 루트까지 읽어드리겠다. 그래서 end for 다음에 항상 end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로 할 거냐? 이 처음에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근을 이제 읽어드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x 이퀄 0에 해당하는 거에 좌측과 우측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 left는 어떻게 할 거냐? input value of x left 해가지고 얘를 읽어드리는 거죠. 이 세미콜론을 쳐주셔야지 프린트가 다시 우리가 입력한 게 다시 프린트가 안 되겠죠. 명령창에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x right도 우리가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the value of x right도
equal 해가지고 불러드리는 이거는 세미콜론에서 불러드리는 거죠.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x left, x right라고 갖고 그 근의 개수만큼 외부에 있는 어떤 펑션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 펑션을 불러드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일단 x 루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퀄 0을 만족시키는 x 값이니까 x 루트의 x 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 그 y 값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y 루트를 한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번이나 돌았는지 number of iteration 그래서 iteration을 몇 번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x 루트, y 루트, n iteration의 숫자 number.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거 equal 우리 intermediate 우리 이 그거를 함수의 명칭을 intermediate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중간값의 정리가 intermediate이잖아요. 그래서 intermediate이라고 명령어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요. x left의 값과 x right의 값을 갖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어떤 폼인지는 알고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이 바깥에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 f의 그 형태와 그다음에 x left의 값이랑 그다음에 x right의 값을 우리가 갖고 가서 이제 펑션을 요 세 개의 걸로 펑션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세미콜론을 안 쳐주면 이제 x 루트를 프린트해 줄 거고 y 루트 그때 y 값도 프린트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이나 이 그 반복했는지 요것도 이제 표현해 주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그거를 불러주는 겁니다. 뭘 불러주냐? 그 intermediate이라는 펑션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단순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여기 펑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줘요. 아까 제가 실수했었죠. 이거 라지 대문자로 이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 펑션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x 루트라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x 루트라고 해도 되고 저는 x new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그 앞에서 그 x new 그다음에 y new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x new, y new로 하고 n iteration을 하는 건데 n iteration을 우리가 이게 ni 이렇게 쓰겠습니다. number of iteration에서 ni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명령어는요, 변수의 이름은요, 여기로 와서는 약간 이름을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것이 얘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것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지, 꼭 이름이 항상 동일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동일해야 될 필요는 없어. 그리고 equal, 그 다음에 근데 대신에 그거는 똑같아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요게 intermediate이라는 요거는 요 함수의 이름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x left 대신에 x start라고 하고 x right 대신에 x end라고 하고 그 다음에 f는 그냥 f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요 f x left, x right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f, x, s, x, e, x의 start, x의 en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또 동일하게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요거 end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면 for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뭐 10,000번 돌리겠습니다. 10,000번 엔드로 이렇게 for 구문을 만들어서 돌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들어왔던 그 x 여기에 이제 xs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x left에 해당하는 것이 x start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거에 해당하는 y 값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y left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y left는 어떻게 되면 f x s 이렇게 써주는 거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요 f는 어디서 되어 있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요 f는. 그리고 그 f는 뭐냐? 그 f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x를 이 xs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xs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요 f는 요거죠. 요거. 그럼 다시 들어가면 요거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정의를 이용해서 x left를 우리가 정의하는구나. 그다음에 y right는 어떻게 되냐? 뭐 동일하게 f x2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x2를 이용해 가지고 y right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처음부터 이게 수렴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값의 정리 우리가 사용했던 xnew라는 값을 이용해서 xs 처음에 왔던 여기 왼쪽에 있는 값 스타트 값이랑 xend 값을 나누기 2 해가지고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그때 ynew도 다시 해야겠죠. ynew는 뭐예요? xnew를 이용해서 정의된 f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쳐주시고요. 그럼 여기도 f 값을 이렇게 해주면 여기 f 값 이렇게 해주면 이 f 값이 되고 요거는 우리가 따로 정의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매번 그 함수의 형태는 그때마다 바깥에서 만들어주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만 해주면 어떤 함수 f가 오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 정의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f 우리 ynew랑 여기서 새롭게 계산된 ynew랑 y left가 우리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이 y left에 해당하는 xs랑 y new에 해당하는 x new 사이에 근이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새로운 x2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x2를 여기 x 우리 중간 값에 해당하는 x new로 바꿔주고 세미콜론 쳐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 이때는 xs가 이제 반대가 되겠죠. x new가 xs 스타트 값 왼쪽에 있는 값을 넣어줘요. 왼쪽에 있는 값을 여기서 제가 일부러 xs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x2라고 했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요 변수랑 똑같은 값을 써줄 필요가 똑같은 이름을 써줄 필요가 없다. 물론 똑같은 이름 써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도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end 쳐주시고요. 그리고 if 그래서 이제 이거 체크를 해야겠죠. ynew가 충분히 작으면 근데 이제 절대값이야겠죠. 충분히 작다는 게 5의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으면 우리가 이 함수를 브레이크해라. 함수에 있는 여기 for 구문 반복문을 브레이크해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브레이크해서 나가면 뭐가 돼요? 그때 xnew 안에서 이제 계산하고 있었던 xnew랑 그때 ynew랑 그다음에 우리 여기 i가 아니라 여기서는 ni가 되겠죠. ni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저장된 값을
넘겨주는 겁니다. 끝나면서 이 x뉴랑 y뉴랑 ni를 어디로 넘겨주냐? x 루트랑 y 루트랑 n 인터 넘버 n 이터레이션이라는 이 변수로 넘겨주고 그 값들이 여기서 여기 제가 세마이컬런을 안 쳐놨으니까 프린트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중간값의 정리를 제가 다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다시 제가 프린트 그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거는 바로 요거 함수를 부르는 방법을 한 거고, 그때 결과물들은 여기 세 개. 여기는 우연하게 이제 세 개로 서로 일치됐는데, 뭐 세 개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우리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얘를 지워버리면은 두 개만 알면 되겠죠. 얘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요 두 개만 알면 되겠고. 만약에 이거 두 개 다 요거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x 루트만 알면은 그게 근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보겠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intermediate라는 걸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저장. 그래서 intermediate, 여기 제가 펑션 이름이 intermediate로 이미 쳤기 때문에 intermediate.m m 파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장하면 여기 intermediate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거를 intermediate를 불러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x 구간을 나누고 그 x 구간에서 우리가 함수의 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함수의 핸들을 이용해서 y 값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플롯을 해본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근의 개수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근의 개수를 우리가 입력한다. 그 다음에 그 근의 개수만큼 우리가 근을 구하기 위한 중간값의 정리에 해당하는 함수를 여기 바깥에다 이렇게 만들어낸 함수를 콜할 거다. 3번 콜할 거다. 여기서 지금 3개의 근이 존재하니까 3번 루트의 개수만큼 해의 개수만큼 이제 콜할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실제로 되는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서 돌리는 게 아니라요. 함수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리는 겁니다. 메인 프로그램에서 섹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number of roots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세 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세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 그 근을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좌측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우측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을 좌측과 우측 값으로 넣어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랑 그래서 x 레프트는 마이너스 5, x 라이트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3996이 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y 값이 보시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6승도 잡고 24번 이터레이션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는 이렇게 가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1보다는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근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레프트 대신에 마이너스 1, y x 라이트 대신에 1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역시 마이너스 0.53이라는 요 근을 갖고 그때 y 값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값이고 충분히 이터레이션을 24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여기도 앞에서도 24번 했었죠. 아까는 마이너스 4.33996이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0.5532 정도에 해당하는 요 값이 마이너스 0.5532가 근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그냥 2랑 4 사이에 있겠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트를 3개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넘버 오브 루트를 3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지금 value of x left, value of x right 한번 입력됐고 여기서도 또 입력됐고 두 번 입력됐죠. 이제 세 번째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2와 x left를 2를 y right를 4로 이렇게 하면 근이 2.7528 해가지고 그때 y 값이 오고
23번 이터레이션에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 보면 프롬프트가 여기 새로운 명령으로 됐죠. 앞에서는 3번 다 끝났기 때문에 요게 다 프로그램이 다 끝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 창으로 이렇게 넘어온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3개의 근을 구하는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을 구하는 그 방정식을 이렇게 짧은 15줄로 표현됐어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요런 거 다 지워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거 보시는 것처럼 한 12줄밖에 안 돼요. 12, 3줄. 여기 다 빈칸이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요것만 만들어 놨어요. 요거 바깥에다가. 그렇죠? 바깥에다 요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미디에 펑션 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얘는 요 f는 우리가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인 함수도 될 수 있고 로그 함수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러한 함수로 넣어주신 거고 그래서 그 함수를 갖고 그 함수의 f라는 거는 우리가 몰라도 된다. 여기서는 모르고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그리고 이 f를 여기다가 이렇게 인수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된다. 여기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요거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 굳이 요거 알고 싶지 않다. 그럼 여기 x 루트만 구하겠다라면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여기 지금 우리 여기다가 x 루트 이렇게 x 루트에 해당하는 x 뉴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돌려볼까요? 한번 돌려보시면 앞에서 우리 3개의 근이었죠. 3개의 근을 찾는데 x 레프트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에서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하면 그냥 근만 마이너스 4.3996만 나오겠죠.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4.3996만 나오고 y 루트 값이랑 몇 번 이터레이션 했는지는 여기 정보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다 지워버렸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여기다 다시 이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되긴 하겠지만 뭐 이제는 여기서는 지금 요렇게만 해서 요 루트만 구하겠다라는 거죠. 근만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거는 여기 이렇게 오시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다.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0.553이 아까 마이너스 0.553이가 이렇게 근위로 나왔죠. 그러고 나서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 2부터 4 사이다. 그래서 x 레프트는 2, x 라이트는 4 가지고 2.7528 여기 아까 2.7528이 나왔죠? 똑같은 근은 똑같다. 다만 요 정보가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요 정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다.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계속 아까처럼 이렇게 하려면 y 루트 그다음에 n iteration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는 x new, y new 그다음에 ni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똑같은 앞부분이랑 또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원복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펑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런 반복되는 작업들을 바깥에다 만들어 놓고 어떤 형태의 작업이든 수없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자체 함수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 자체 함수를 제작한다는 것은 우리 뭐라 그럴까요? 매틀랩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훨씬 더 프로그램의 자유도를 갖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 중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중간에 그 어떤 변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다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입력할 수 있다. 펑션이라는 기능을 썼는데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대문자를 쓰면 안 되고 소문자를 써야 된다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할 때 약간 실수를 했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펑션의 핸들이라는 그런 기능을 써서 임의의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서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모르는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뒷부분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